채널에 계속 댓글을 저희 학부모님들이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도 바쁘다 보니 답변을 다 못 달아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보답하는 차원에서 네. 이제 댓글들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댓글 뽑아봤는데요. 엄선미님 댓글인데요. 지방이라 줌으로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게 모집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요건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저희가 유튜브 하면서 이게 대치동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학원 오픈 안 해주시나요? 뭐 아니면 지방에 사는데 줌으로 수업 안 되나 이런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셔서 안 그래도 저희도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줌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계획 속에 있어가지고 조만간 한번 오픈하게 되면은 저희가 채널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클라우드 퍼피님이 작성해 주신 건데요. 올해 고3 되는 이상등급 학생입니다. 고3이요. 네. 영상 내용을 스스로 느끼고 고쳐나가고 있는데요. 한 번씩 제가 푼 풀이가 최선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풀고 나서도 해설지를 보는데 맞는 방법인가요? 좋은 방법, 아주 좋은 너무 방법. 좋은 방법.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저도 애들한테 종종 그렇게 시켜요. 아주 좋은 방법이고 저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하는 싶어요. 방법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이게 수학 문제라는 게 풀이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은 방향의 풀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깔끔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학생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맞은 문제도 해설지 보는 게 첫 번째로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풀이 방법 공부하게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푼 방법도 훨씬 더 세련되게 풀 수가 있어요. 같은 풀인데도 풀이가 10줄이 나올 수가 있고 5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5줄 나오는 풀이가 좋은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를 수가 있어요. 매우 잘하고 계시죠. 아니면 뭐 해설지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푼지 잘했구나. 맞았구나. 네, 확신. 하면 되고. 확신. 네. 그 이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똑같아요. 맞힌 문제들 중에서 조금 긴가민가한 것들은 해설지 무조건 다 봐야 돼요. 좋은 질문. 아주 칭찬합니다. 아주 네. 칭찬. 네, 진짜. 화이트 모카님이 작성해 주셨는데 좀 길어요. 선생님들 말씀 너무 공감해서 누워서 보다가 벌떡 일어났네요.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초등학생들 수학을 어떻게 학습시키면 좋을지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되게 고민 엄청 많으시잖아요. 아까 보니까 걱정하시는? 막 내가 공부를 이렇게 시켰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할까요? 진짜 네. 걱정 엄청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 꼭 시켜야 되는 거 하나. 연산. 연산은 적어도 초등학교 한 5학년 때까지는 계속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적어도 4학년. 그래도 가능하면 한 5학년까지는 연산을 계속 시켜라. 여기서도 벡터 문제집 풀어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고력이에요. 연산은 보통 저희가 학습지라고 부르는 것들 아니면 연산 교재들이 따로 있어요. 네. 네, 학습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연산 교재집을 사서 집에서 시키시거나 두 번째로 일반 교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일반 교과 공부는 보통 뭐로 하냐면은 디딤돌 시리즈로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디딤돌, 기본, 문제 유형, 응용 그리고 디딤돌에서 나온 최상위 그런 교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디딤돌 시리즈가 제가 공부시켜봤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난해요. 제일 무난하게 괜찮은 안전한 교재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고력 수학. 근데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면 좋은데 필수는 아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저는 어떤 경우에는 하라고 하냐면은 아이가 이 사고력 수학을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수학하는 거를 버거워한다거나 막 싫어해요. 수학을. 그런 정도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 차라리 그러니까 뭐 연산도 하고 막 기본 교재도 풀고 막 사고력도 하려고 하면은 아이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과부하 올 수 있죠. 연산도 조금, 뭐 이것도 조금 해가지고 양 조절 잘하면 또 아이가 충분히 할 만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고력 수업을 아이가 싫어하는 정도만 아니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근데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어떻게 시켰다가 후회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가장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애들이 수학 싫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몇 학년까지 뭐 어디까지 했고 안 했고 이런 건 사실 저는 되게 시간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차적인 문제인데 애들이 수학이 싫어하게 된다는 거는 명확한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저는 그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최악이에요, 최악.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여기 오기 전에도 상담을 하나를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네. 그 학생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걸 하고 있대 학원에서. 네, 네. 근데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 요새 너무 수학 공부하는 게 고통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초등학교 5학년에 괴롭다고 자기가. 근데 그 초등학교 5학년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사실. 수학 되게 사실은 재밌을 수도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경계해야 될 거라 생각해요.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잘 하려면은 그 과목이 좋아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부모님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아이들이 수학 싫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고요. 네. 싫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하려면 뭐냐면은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넘어서 시키면 안 된다.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도 해봤는데 애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면 하는데 하는 거 싫어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막 억지로 시키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딱 바로 그냥 싫어지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아현이라는 학생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혼자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학원을 그만뒀는데 수학학원을 안 다니는 건 처음이라 불안합니다. 혹시 이 댓글을 보신다면 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이미 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학생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미 의지는 충족된 것 같아요. 올바른 방법만 잘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 학원에 전화 한번 해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최아현 학생 꼭 전화 한번 해야 네네. 돼요. 다음 상담은 하하님이라는 분인데 예비 고1입니다. 학생들도 많네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공부 방식은 문제를 읽고 좀만 어려워 보이거나 5분도 안 돼서 바로 답지 보는데 계약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30분 1시간씩 고민하고 있으면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는데 어떡하죠? 오케이. 지난번 영상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랫동안 고민해야 되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을 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개념서, 그 다음에 유형서, 센으로 따지면은 B단계 수준까지 풀다가 막히잖아요? 해설지 그냥 바로 봐도 돼요. 근데 센에서 B단계에서 그 유형별로 대표 문제가 있고 밑에 이렇게 문제들 있잖아요. 네. 대표 문제까지는 보고 안 풀린다? 그럼 바로 해설지 보고 익혀도 돼요. 근데 그 대표 문제 풀이법 익혔으면은 밑에 있는 문제들은 최소 한 5분 정도라도 고민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센 이제 C단계랑 이제 심화 교재들 있죠. 네. 일품 블랙라벨 이런 교재들. 그런 교재로 갔을 때는 10분씩은 고민하자. 10분씩은. 30분 1시간씩은 아니고 30분 1시간은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10분에서 길면 30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거의 취지는 그 30분, 1시간 이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요지인 거예요. 네. 근데 그 문제에 따라서 30분, 1시간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게 있고 한 10분, 20분 고민하면 되는 문제들도 있고 다르겠죠. 근데 그 기준치는 뭐냐면 내가 그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거를 다 했느냐 이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애초에 시도할 게 별로 없어요. 시도 다 했어요 이미. 네. 그 다음에 방법이 안 떠오르는데 30분 잡고 있으면 그냥 벽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다 사용을 해보고 시도를 해봤냐? 그쵸.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을 필요 없다. 다음 댓글은 조금 공격적이네요. 최하늘님이 이제 댓글 네. 달아주셨는데 크크크 아재들 지금 보면 100점 맞을 자신 있음? 저희요? 저희를 아재로 한 거죠. 뭐 중학생이 댓글 단 것 같긴 한데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솔직하게는 저희는 학생 때보다 지금 수학을 더 잘한다 생각해요. 훨씬 잘 볼 수 훨씬 있어요. 잘한다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계속 가르치다 보면 실력이 무조건 늘어요. 거의 전국 탑 수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이랑 얘기한 게 있거든요. 수학 정말 잘하려면 선생님의 경지에 올라야 된다. 모든 문제를 공부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치를 거기에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그냥 문제 풀어서 맞춘 수준과 내가 이걸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또 다른 깊이예요. 근데 그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보면 시야가 달라져요. 보이는 게. 그렇게 그걸 매일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정작 학창시절 때는 공부 막 수능 1등급 아니었던 분들 중에서도 지금 되게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왜 그러겠어요? 맨날 그렇게 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최하늘 학생에게 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지금 시험은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슬프네요. 슬프네요. 스윗 헨리라는 분이 달아주신 건데요. 쉬운 단계의 문제들만 풀면 수포자가 되진 않겠지만 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죠. 올라가죠. 저희가 그 수포자 영상 때 수포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념서 말고 뭐 연산 교재나 아니면은 연산 문제가 좀 많은 베이직생 같은 교재로 개념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것만 보면 충분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개념서를 시작하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쉬운 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요거 보면은 그러면 그 학기 거 다 됐냐? 그거 아닙니다. 그걸로 일단 시작을 끊고 기초를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서라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유형서 공부하고 유형서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 심화교재 공부해야 되는 거죠. 쉬운 것부터 단계별로 이제 해서 단계별로 밟아나가는 수포자가 거죠.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건데 이것만 하면 된다는 아닙니다. 정은주님이 작성해 주신 건데요. 초등 심화도 꼭 밟고 가야 할까요? 제 신념으로 초3까지는 오히려 심화까지 다 풀리고 진도를 뺐는데 그러다 보니 진도가 좀 더뎌서 남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심화는 터치만 하고 중등 과정 들어가서 중등 때부터 심화를 탄탄히 밟고 갈까 하는데 초등 심화도 꼭 하고 진도를 나가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하긴 해야 된다. 근데 그 정도가 아까 뭐 터치라는 표현 쓰셨는데 예를 들어 최상위 정도 되는 교재 한 권 풀고 나서 뭐 오답 복습하는 정도까지는 이제 하고가 넘어가는 게 좋다. 그건 터치보단 조금 더 가는 거네요. 그렇죠. 터치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 정도 보고 넘어가도 되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중등고등 같은 경우는 한 것만 했다고 해서 그게 심화가 충분히 됐다고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초등 같은 경우는 최상위 한 권 정도 보고
거기에 대한 오답 복습하는 거 정도 하고 일단 넘어가셔도 큰 지장 없고, 단 본인이 이제 재학기 됐을 때 초등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없지만 단원평가라는 걸 봐요. 단원평가 볼 때 100점 맞을 수 있게끔 그 시기에 다시 복습해주는 수준으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최상위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초등 수준에서의 심화 문제들은 약간 특징이 뭐냐면 그 문장제로 돼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는 중학교 가서도 항상 뭐 1차 방정식의 활용, 이렇게 활용이라는 이름이 붙여서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걸 애들이 읽고 해석을 못 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요. 맞아요. 그래서 초등에서 심화 문제들은 보통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고 넘어가느냐 안 하고 넘어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좀 시켜주시긴 해야 된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해야 돼요. 터치하듯이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초등 심화 잘 못 푸는 애가 중등 심화 못 풀어요 진짜. 초등 가볍게 하고 중등에서 가서 심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초등 심화 그럼 어느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되냐, 최상위 한번 풀고 복습하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금만 더 붙이면은 최상위 수학이라는 교재가 가장 대표적인 심화 교재거든요. 초등에서 스텝이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스텝 1, 2, 3, 4라고 그냥 부를게요. 다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뭐 매스 토픽, 뭐 레벨업 테스트 이렇게 있는데, 스텝 3 얘를 잘 봐야 돼요. 스텝 3를 풀었을 때 반은 맞아야 돼요. 근데 스텝 3 풀었을 때 반도 못 맞히잖아요. 그럼 다음 학기 넘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넘어가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뭐 5학년 1학기 최상위를 풀었는데 스텝 3 만약에 뭐 한 20%밖에 못 맞히잖아요. 그럼 복습을 훨씬 더 막 두세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두세 번 하면서 이제 스스로 풀었을 때 스텝 3를 그래도 한 반에서 7, 80% 정도까지 맞출 정도로 만들어 놔야 5학년 1학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한번 풀렸어요. 스텝 3를 막 뭐 50%도 못 맞춰요. 이거 무조건 계속 해야 된다. 그냥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니다. 아마 답변이 충분히 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건 대치동 선행 영상에서 닉네임 히히히님, 근데 선행을 그렇게 기본적인 것만 시킨다 해도 사람들 말로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봐야 잘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고1까지 할 정도로 빨리 한 번 대충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그러면 잘하고 그만큼 빨리 해놔야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유유 불안하네요.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했어요. 네. 되게 많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거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초6이에요. 중1부터 고1까지 기본 수준 쫙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이거를 한 4개 학년치를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안 좋은 방법이에요. 무조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 번 봐야 되는 건 무조건 맞아요. 진짜 최소한 4-5번 봐야 돼요, 한 학기에. 근데 그게 한 학기 내에서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정도 한 다음에 다음 학기가 넘어가면서 하면서 병행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한 번 쭉 보고 쭉 보잖아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심화 수준까지 당연히 못 보겠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1학년 1학기도 심화까지 보고 1학년 2학기도 심화까지 보고 이거 아닐 거잖아요. 아닐 거죠.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본 개념이랑 한 유형서 정도까지, 개념 원리랑 센 정도까지 하고 쭉 일단 진도 뺀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다진다. 약간 요런 논리거든요, 보통. 근데 쭉 가잖아요. 쭉 간 다음에 돌아왔을 때 1학년 1학기 기본 수준도 잘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샘플이잖아요. 막 구멍 송송송이에요, 진짜. 왜 그러냐면은 기본을 공부한 다음에 얘를 다져야 되거든요. 내재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근데 충분히 내재화가 안 된 상태에서 다음 학기 거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학기 거 하다 보면 다져져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완전 기본적인 계산법 정도. 1학년 1학기 때 1차 방정식을 배워요. 그럼 뭐 이항하는 거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그런 거 계속 하죠. 기본적인 계산은 다져지겠죠. 근데 이거 기본적인 계산 하는 거 하자고 선행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에 있었던 막 이제 유형별 풀이법들 이런 거 다 까먹고, 진짜 그래요. 돌아와서 기본 다시 복습해야 되거든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이게. 깊이 있게 가는 게 되게 어려워지고 시간도 훨씬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기본 개념하고 유형한 다음에 심화 교재를 하면서 다음 학기 걸 나가세요. 심화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러면 그 다음 거 하면서 심화할 때 또 다음 거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도 까먹어요, 다음에 돌아오면. 그쵸. 근데 그 정도 하고 넘어갔을 때 까먹은 정도와 아까처럼 그냥 유형 수준으로 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까먹은 정도가 차이가 너무 커요. 사고력 개발도 안 돼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진도 나가는데 개념이랑 유형만 해도 시간이 진짜 뭐 1년 반에서 2년 걸리거든요. 그쵸. 그때 동안 사고력 개발 안 하면서 계속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애들 대부분 수학 싫어하게 돼요. 수학 재미없어지게 하는 지름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 치고 수학 되게 재밌다 좋다 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학년보다 한 3, 4학년 이상 하는데 그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보다 이게 위에 거를 이제 억지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게. 애들이 수학하는 게 괴로워지고, 수학이라는 거는 잘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근데 그 과목을 싫어하잖아요? 그럼 거의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좋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지 잘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그 맥락에서 저는 그게 되게 위험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게 좋은 방법이냐? 애들이 수학
싫어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고 네. 수학에서 좀 그나마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은근히 어려운 문제 풀었을 때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맞아. 선행해서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맞췄을 때 이럴 때 애들이 재밌다고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미를 못 느끼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기본이랑 유형만 하면서 뭔가 노가다를 하게 그건 되는 계산기,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애들 계산기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공식 외워가지고 적용해서 푸는 거니까 풀 수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거 풀 수 있어요. 공식 네. 외워서 그냥 따라 계산하면 되거든요. 선행에 대한 불안감이 가져오는 맞아요. 효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수학을 일단 싫어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재현 님이 작성해주신 댓글인데요. 솔직히 서울대, 의대, 서울대 정시, 현역 이런 애들 조언은 거르고 봐야 됨. 키키. 지들은 똑똑하니까 존재들의 상식을 이해 못함. 근데 되게 일리 있는 지적일 수 있거든요. 저희도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기 전에는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저희의 경험만 가지고 공부법을 얘기할 때는 그 따라하기 어려운 방법들, 뭔가 이런 게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했던 적들도 있었거든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정말 최하위권 학생들까지도 많이 가르쳐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분이 지금 젊으시긴 하지만 학원 일을 하신 지는 네, 아이들 가르친 경력이 네, 꽤 10년 넘었어요. 네, 오래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되게 깨달은 바가 많아요. 되게 일리 있는 지적일 수 있지만 저희는 아니다. 진짜. 저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맞아요. 인형님이 작성해주신 댓글입니다. 이 채널은 수학 관련만 올리는 채널인가요? 그 외의 것들도 다룰 수 있으면 다뤄주세요. 얼마 전에 그냥 일반적인 내신 대비 방법 올려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공부법 관련된 것들도 하나씩 올려드릴 거고요. 다른 과목도 한 번씩 올려드릴게요. 두 분이 사실 뭐 수학만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제일 잘하셨던 과목은 뭐예요? 수학이요. 네. 네. 저도 두 분 다? 수학. 두 번째. 수학 다음에 저는 과학이었을 것 같고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과학, 고등학교 문과였거든요. 네. 역사 잘했었어요. 그러면 수학하고 과학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영어도 할 말 많아요. 영어도? 네. 저희는 근데 국어를 조금 어려워했던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저희는 국어가 어려워했다가 극복한 케이스. 국어. 맞아.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니고. 국어도 할 얘기 있어요. 맞아요. 국어 할 얘기 많아요. 제가 되게 재수없는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봐서 유일하게 2등급 나왔던 게 국어였어요. 유일하게 1, 2등급 왔다 갔다 했던 게 네, 1, 2등급 왔다 갔다 해서 했던 게 국어였거든요. 진짜 재수 없는데 다음에 한번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만들죠. 그 자녀교육법 영상에서 이제 댓글인데 여러분이 달아주셨어요. 어머님이 그 새벽까지 공부할 때 같이 계셨다고 안 주무시고 그 감시하려고 아무도 안 하고 댓글에 제가 농담으로 설마 이러면서 했었는데 감시 맞다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혹시 그런 목적도 있으셨던 적이 있었는지. 네, 카톡으로 항상은 한번 아니셨겠지만. 근데 적어도 저희가 당시에는 그렇게 느끼진 못했었으니까. 진짜 이거 꼭 한번 여쭤봐 주세요. 지기지기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순공 17시간 그 영상인데 내가 스탑워치로 잴 테니까 내 눈앞에서 딱 하루라도 순공 17시간 채우면 그 자리에서 1억 7천 드릴게요. 댓글 남겨주세요. 진짜요? 바로 찾아오시라고 진짜. 진짜요? 너무 쉬운데? 심지어 거기 안에 댓글로 누가 자기 하겠다고 챌린지 같은 것도 재밌겠다. 그거 유튜브에 순공 17시간 치면은 최근에 초6이었나? 뭐 되게 어린 학생이 순공 17시간 그 인증한 영상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그거 보세요. 그럼 그걸로 이제 증명은 되는데 요청하시면 저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댓글도 있는데 김청호님 임용 공부할 때 임용 어렵잖아요. 16시간 17시간씩 해서 초수에 붙었었는데 영상 내용 폭풍 공감합니다. 다시 그 시기로 못 돌아가요. 너무 힘들었어서. 네,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17시간이라는 시간이 진짜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찍는 성공 시간이 보통 그 정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건 있긴 있어요. 360일 매일 17시간 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근데 단 이제 뭐 시험 기간 한 달 이럴 때 특별하게 좀 집중해야 될 때 이럴 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튼 오늘 좀 댓글 읽기 이렇게 좀 여러 개 좀 해봤는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두 분? 근데 이거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댓글 하나하나 다 답변 달아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시간이 그만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댓글들 이렇게 골라가지고 답변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되게 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유익한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질문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 오히려 같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주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 저희 올려드리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골라서 답변해드릴게요. 설령 바로 답변 못 드리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꼭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